경부철도는 1905년 1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올해가 경부철도가 개통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대구역 이렇게 들어서면서 대구의 도심이 좀 더 동쪽으로 확장하고 발전하게 된 그 동력도 분명히 생긴 것 같습니다. 동대구역 건설은 이 대구 도심의 시가를 동쪽으로 옮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동대구역 부지는 허벌판이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벌판이었었는데 1969년 6월 9일 동대구역이 준공이 되고요. 6월 10일 0시 46분에 동대구역에 첫 열차가 도착하는데요. 그 열차는 부산발 서울행 보통급행 은하호 열차였습니다. 이름도 은하호였어요. 있던 기차 예. 술에 치고 그 은하네요. 은하철도네, 예, 정말. 진짜로 그러네요. 1969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 교수가 이제 서울대 모 교수와 함께 대구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내게 돼요. 그 제목이 이제 전환의 도시 대구라고 하는 책인데 전환의 도시. 그러니까 뭔가 대구가 급변하고 있고 뭐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인구 밀집이 되고 있다는 건데 당시 인구가 보면 이제 100만 명을 넘긴 거죠. 네. 그래서 이 1969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정말 이 책 제목처럼 대구가 크게 전환되고 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승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역으로 또 동대구에 자리 잡은 것 같더라고요. 동대구역 가서 서울행 KTX를 SRT를 보면 시내버스보다 더 많이 가거든요. 너무 진짜 뭐 5분, 7분에 막 한 대씩 뭐 기차가 자주, 서울로 예. 가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월에 발표한 2024년 고속철도 운송 실적에 따르면요. 이 동대구역 역간 이용객은 2024년 기준으로 2,440만 명입니다. 서울역 다음으로 탑승객이 가장 많은 여기 동대구역이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차 운행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 KTX나 SRT 이런 고속철도도 정차할 뿐만이 아니라 복합 환승 생태가 있어서 맞아요. 이 고속버스도 탈 수 있고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등 이 한 곳에서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어서 그 승객들이 어디로 가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제일 궁금한 게 KTX가 왜 그 대구역은 그냥 통과해버리고 동대구역에만 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서울 살 때 이렇게 내려오면은 약속은 동성로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맞아, 가까운 대구역에서 데가. 내리면 이제 거기서 바로 놀 수가 있는데 꼭 동대구역 가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와야 돼요. 대구역에도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어요? 또 야속하게 대구역도 교수님이?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여기 내려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이제 뭐 민원까지도 좀 넣어봤었는데 어. 또 대구역에 KTX가 내리게 되면 그 주변의 어떤 도시가 좀 새롭게 활력을 만들고 그렇죠. 재생되는 효과도 있잖아요. 예. 대구 지역의 모 국회의원분한테도 직접 막 SNS로 보내가지고 뭐 3대7 비율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대구역에 7번 시라는 서면. 가대 네. 대구역에 3할 정도는 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대구 시민들이 이 동대구역에서 집으로 가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방 균형이나 혹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서대구, 동대구 사이에 대구역도 한번 서면 좋을 텐데 이게 기술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가능은 합니까? 향후에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교군을 한번 따져보면 서울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서울역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새로운 SRT라는 고속철도가 생기고 그 수서발 SRT라고 하죠. 그럼 서울 같은 경우도 이 두 군데에서 정차를 하게 되는 거죠. 승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차들을 대구역에 세워놓고 대구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른 각도로 모색해 보는 것이 또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구역과 동대구역 또 대구의 중요한 랜드마크인데요. 이 사이사이를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풍성하게 메우는 간이역들도 있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동구의 명소 아양 기찻길입니다. 한때는 대구와 영천을 오가는 열차가 이 철교 위를 달렸다면요. 이제는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인도교로 재탄생을 했죠. 보시면 다리 위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이 굉장히 이렇게 탁 트여 있어서 보기가 너무 좋고요. 다리에 전망대도 있고 쉼터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나들이 명소로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양 기찻길처럼 더 이상 열차는 오지 않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역들이 대구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실까요? 밖에서 봤을 땐 영락없는 기차역이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완벽하게 도서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동촌 역사 작은 도서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동촌 역사 작은 도서관은 사실 이전에 실제로 동촌 역사로 활용되었던 곳이고요. 2008년도에 폐역이 되면서 11년도에는 이쪽 지금 현재 위치로 이전이 되었고요. 14년도부터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자 해가지고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자체도 너무 예쁘고 조용하고 찬찬한 그런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주말 빼고 매일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고 하면 동촌역 앞에 입구에 로타리처럼 뭔가 하단 같은 것도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뭐 서울이나 뭐 부산 쪽에 갈 때 그렇게 많이 탔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찾아온 곳은요. 이렇게 기차가 지나는 가지만 서지는 않는 또 다른 간이역, 고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지역민의 향수와 추억을 가득 담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구경해보러 가실까요? 이 나무 문도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실제로 김기련 기관사님께서 그때 사용했던 옷, 모자, 또 가방이라고 합니다. 와, 이 흔적들 보이시나요? 정말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고모역에 저도 처음 와봤는데요. 이게 실제로 보니까 운치도 너무 좋고 좀 고즈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 이 고모역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네, 고모역은 1925년 개장해서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역사 깊은 역입니다. 주로 시지 고산 주민들이 이용하던 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강제 징병당했던 자식과 부모가 헤어졌던 한이 담긴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수 현인 선생님의 비 내리는 고모역이라는 가사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요, 문득문득 눈에 띄는 곳이었는데 실제로 들어와 본 건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소소하지만 뜻깊고 또 재밌는 체험거리, 전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역입니다. 앞서 봤던 동촌역, 고모역과는 다르게 조금 더 현대적인 모습이죠. 이곳 역시도 열차가 서진 않지만 손님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저쪽에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런 기차 카페는 정말 처음인데요. 굉장히 독특하네요.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이제 폐역이 된 금강역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호 일양을 개조를 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조합원으로 계신 반야월 용꽃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고향이 영천인데 옛날에 여기 차가 서고 이래 했거든요. 근데 뭐 잘 이용을 못해서, 왜냐면 우리 집이 가깝다 보니까 승용차를 이용하고 해서 직접 열차 이용은 못하지만 여기 와서 열차가 섰다 가고 하는 거는 자주 봤죠. 여기는 자연이 가깝고 또 우리가 차를 먹기 전에도 이쪽으로 오는 과정이 참 좋습니다. 이 풍경은 시골을 안 가고도 우리가 느끼고, 또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커피 맛이 아마 이 세상에 그런 커피 맛 없을 겁니다. 반야월 하면 연근이 유명해서 저희는 여름에 좀 이렇게 연꽃이 만개했을 때 많이 오고요. 연꽃 축제도 7월 되면 열리고 해서.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네, 오늘 하루 대구의 특별한 역 3곳을 방문해 봤는데요. 3장소 모두 특색이 뚜렷해서 좀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멋진 모습으로 변신한 모습을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새롭게 재탄생한 우리 곁의 역들 꼭 한 번씩 방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기차는 멈췄지만 저 간이역들의 또 얽힌 추억들은 여전히 또 따라오실 텐데, 대구선 폐선과 함께 많은 역들이 또 이렇게 문을 닫았네요. 네, 그 대구선은 1918년부터 약 90년 정도 이 대구 동구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시대가 네. 도래하니까 철도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가 돼서 이 대구선이 폐선이 됐는데요. 그 덩달아 동천역, 금강역, 반야월역이 폐역이 되었습니다. 이 간이역이란 말은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그 추억과 낭만 이런 게 따라오잖아요. 정겹기도 하고요. 예. 저는 이렇게 간이역이 많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여기 이 간이역들이 한때는 사람들로 막 마구 붐비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 간이역은 대구 시민들의 그 출퇴근을 책임졌던 역입니다. 이 동대구역하고 경상역 사이의 이 고모역은 대구 시민들이 통근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자주 드나들었던 역이었고요. 또한 그 군대 가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또 특히 반야월역 같은 경우에는요, 대구로 석탄을 공급하기 위해 화물 열차가 활발하게 운행을 했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이렇게 지역 폐역을 좀 활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유럽에서는 이 폐역을 잘 활용해서 지역의 명물로 재탄생시킨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한 예로 그 베를린의 함부르크 바노프 현대미술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함부르크 바노프 역은요, 예전에 함부르크와 베를린을 연결하는 주요 기차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884년에 그 중간에 새로운 기차역이 생기면서 폐역이 돼버렸죠. 그리고 잘 보존해 놨다가 1996년에 그곳을 현대미술관으로 개조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폐역을 잘 활용을 하면 지역 경제와 그 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간이역이 잘 활용되고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들을 연결하는 또 광역철도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경선에 한번 올라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구미역입니다. 작년이었죠. 2024년 12월 14일에 이곳 구미역에서 출발하여 대구를 지나 경산까지 단 한 번에 갈 수 있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 대경선이 개통을 했었습니다. 개통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제가 직접 한번 타보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침 8시부터 점심시간인 12시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곳 구미역에서 탄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또 가장 많은 분들이 내리는 곳이 바로 대구역이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아침 7시를 막 넘긴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대경선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시는지 제가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경선 자주 이용하세요? 네. 얼만큼 이용하시는데요? 한 달에 2번, 3번 병원에 가기 때문에. 아, 병원에 가기 위해서. 네. 그전에는 어떻게 이용하셨는데요? 병원 가기 위해서는 무슨 차를 이용했어요? 열차를 이용했는데 열차는 표 끊어야 되지, 시간 기다려야 되지. 무궁화보다 싸고 교통카드로 빨리빨리 이용할 수 있어요. 배차 시간이 아침 바쁠 때는 19분이고 늦을 때는 30분이어서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한 1분 늦어도 저 앞에서 바로 그냥 카드 찍고 들어오면 되니까 그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대구를 향하는 대경선은 진짜 출근 시간 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어머니, 대경선 왜 타셨어요? 아, 대형선 타고 놀러 가려고. 놀러 가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육상 선수라서 육상 지금 훈련하러 가요. 저 8시 반까지 출근해야 돼서 외곽까지 가려고 탔어요. 학교 가고 있어요. 학교는 선생님?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만학도. 예. 무슨 공부하시는데요? 그냥 고등학교 과정. 우와, 멋지시다. 그럼 매일 등교하시는 네, 거예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야, 너무 멋지신데요? 그전에는 못 타고 이렇게 출근하셨는데요? 자차로 타고 다녔어요. 대경선 이건 진짜 끝내준다. 이게 뭐 어떤 게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제 공짜 타고. 공짜세요? 예. 나이가 있어가지고 공짜 타고 네. 댕기고 마음대로 댕기고 좋아요. 교통비가 많이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어요? 지금은 2,000원도 안 하는데 그때는 한 번 탈 때마다 3,000원 냈으니까. 그렇군요. 이게 출근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까? 구미에서 이제 2호선을 갈아탈 수 있으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라이언즈 파크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이 이제 가까운 친척분들 뭐 주변에 뭐 대구나 칠곡 뭐 그런데 이제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비수도권의 최초로 광역철도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매일 이용하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 열차가 좀 작아서 서서 다녀야 돼요. 불편함이 있어요. 욕심 같았으면 얼만큼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좀 시간도 좀 자주 좀 단축됐으면 좋겠고요. 가끔은 고객들이 킥보드나 또 뭐 자전거 같은 거를 가지고 올라오시는데 예, 그거는 좀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예. 아주 아주 가끔씩 예. 그분들이 탈 때 예.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나 뭐 일반 자전거도 그렇고 네.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니까. 네. 서울까지 갑시다. 바닥이다. 구미에서 출발해서 가장 많이 하차를 한다는, 가장 많은 승객들이 내린다는 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42분 정도 걸렸거든요. 보통 평소에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를 달리게 되면은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치면 많은 시간들이 전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역에서 많은 분들이 탑승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사곡역, 외관역, 그리고 서대구역에서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마치 하루를 여행으로 시작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생활 권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느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김천을 넘어서 경북 전체가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광역철도의 그 이름만큼 많은 사람들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고 즐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이 대경선 이용하지 마시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때 이 대경선 이용해 보면 좀 더 재밌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광역철도 대경선이 12월 14일에 첫 발을 뗐거든요. 뭐 통학, 출근, 여가 여러 가지 또 이유로 많은 시도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경산부터 대구를 관통해서 구미를 연결하는 노선이네요. 네, 이 대경선은 대구 광역시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대구 지하철의 1호선과 2호선, 3호선 버스하고 원활하게 환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객이 늘면서 또 유입되는 승객이죠. 대구역, 동대구역 동시에 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한 달간 이 1호선 승객 수는 약 31만 명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 지난해 같은 해에 대비 약 3.3%가 좀 증가한 상황이고요. 구미, 외관 등 이런 주민들이 이용이 증가가 됐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짜 대중교통이 좀 통합되는 느낌으로 버스카드 한 장으로 네. 일대를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좀 하고 싶어요. 구미까지 41분 만에 간다. 저는 대구역 건너편 한 5분 거리에서 사무실이 있는데 요 경상권 교수님들이랑 좀 만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뭐 차 엄청 막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넉넉하게 1시간 정도 잡아야지 대구 시내 뭐 회의 정도 참석을 하시는데 어느 날 한 교수님께서 10분 만에 오신 거예요. 경산에서 쑥 예, 광역철도 대구역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경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감이 되네요.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이 광역의 삶을 대변하는 이 어떤 광역의 교통수단이 필요하겠구나. 대구 사람은 구미랑 이렇게 네트워킹하고 있고 그리고 경산이랑 네트워킹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백업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생활 체계는 없구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렇게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환경에도 당연히 좋은 거고요. 어쨌든 차를 덜 쓰게 되면 결국은 환경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이점이 있는 거니까. 환경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지금 이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의 또 폐철로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서 타시도의 관심도 또 많이 받았다던데요. 네, 이 대경선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철 KTX가 개통하고 난 다음에 이 선로 용량에 여유가 또 생겼어요. 이를 통해서 이 선로를 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승강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역사를 계속 이용을 하면서 광역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혼돈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더 편리하게 광역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사람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또 상권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대구역에도 좋을 것이고 또 지금 구미역 같은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까지도 또 고민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이 또 도시에 유용하겠죠. 시너지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요즘에 경제 통합 얘기하잖아요. 네. 대구 경북. 구미가 상당히 특수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LCD 쪽으로 해서.
1년에 대구에서 3조 정도가 당시에 이제 어떤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1조 정도가 구매에서 온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폐선하든 혹은 새롭게 개설하든 항상 이렇게 시민들의 삶을 좀 관찰하고 좀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좀 시각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철도 위를 달리는 도시철도 정말 또 새로운 그런 기차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또 철길 위를 달리는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하양 연장선에 올라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이번 하양 연장선 개통으로 기존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 12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기존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 체증에 의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대구시와 경산시의 공동 생활권이 촉진이 되어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고 유동인구 이제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돈도 절약하고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차 뭐 여러 번 안 갈아타도 되고 뭐 시내에서 바로 뭐 직행을 하니까 그 점이 첫째로 좋죠. 통학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오는데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하양역이 생기기 전에는 버스 2번 정도 환승해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올 때 솔직히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일 끝에 역이기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안심에 갈아타서 버스 1시간 넘게 탔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버스 한 10분, 20분 타면 가니까 시간이 훨씬 줄고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역은 하양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지하철 개통됨에 따라서 대구권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일단 유동인구 자체가 한 10배 정도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시는 2030년 영천역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 경북 지역이 고속철도나 도시철도로 촘촘하게 연결돼서 공동생활권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시간 단축이라든지 또 시내 접근성이 좋아져서 대구를 더 많이 방문하겠다는 그런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지하를 이렇게 달리다가 이 구간에서만 지상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이렇게 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하양 연장선도 기존에 있던 걸 활용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대부분이 전철을 새로 만들거나 연장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노선을 깔고 또 지하와 같이 하던가 이 하양 연장선은 폐선 부지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건설을 안 하고 지상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비가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그 이제는 안심역에 내리면 하양 쪽으로 학생들이 이제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엄청 모여 있거든요. 엄청 모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결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교시가 9시가 아니고요. 네. 10시예요. 그 이유가 저도 잘 몰랐는데 저 북구나 저 멀리 있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로 오기 위해서는 뭐 1시간 반, 뭐 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하양 연장선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당시 하양 쪽 대학생들이
2002년 이때 서명운동 시작했어요. 이거 연장을 하라고. 학생들의 요구로. 네, 학생들이 요구하고 한 게 그게 한 20년 걸리는 거죠. 그게 여론이 모아지고 정책이 되고 실제 연구가 되고 하는 게. 좀 브랜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역 하나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삶의 문화도 좀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니까 경산시에서 되게 멋진 슬로건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My Universe 경산 이렇게 표현하던데 경산이 대학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대학이기도 하고 또 나의 우주를 상징하기도 한 서로 이제 대화하고 좀 협의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브랜딩을 좀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대구 시민의 또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또 가까운 경북으로 연결된 만큼 좀 더 역동적이고 또 더 잘 소통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소감을 가졌는데요. 대구의 또 철로의 역사 이야기하면 좀 어떤 마음 드셨는지요? 사실 또 이 철도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대구 경북권에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대구의 발전과 함께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이 대중교통 특히 철도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데요. 뭐 한반도에 들어온 지 한 120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이 120년간의 어떤 한국의 철도 문화들을 좀 저희가 잘 회고하고 잘 되돌아봐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민의 품격 대구의 과거와 또 미래까지 관통하는 철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시민의 품격에서 걸맞은 또 지역 이야기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